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장에서 저랑 똑같은 자전거를 판매를 하고 있으면 저는 그 매장보다는 절대 싸게 안 팝니다. 오히려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았지 절대 그 매장들보다 싸게는 팔지 않아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매장에서 자전거 판매하는 전략이거든요. 많이는 팔 생각은 없어요. 저는 박리담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또TV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많이 따뜻해졌네요. 지금 매장보다 밖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실 텐데, 오늘은 자전거 구매하실 때 매장에 가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구매 시 손해보는 행동,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발품을 너무 많이 파는 행동이에요. 주말에 자전거 사러 식구들 다 데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구들 다 피곤해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자전거를 해야 하는지 감도 안 오고, 이럴 땐 자전거 매장에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하다 싶은 가격대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세 개 정도의 메이커를 선정을 하셔야 돼요. 꼭 어떤 거 하나만 하겠다는 아니고 두세 개 정도. 왜냐면 방문하시는 매장마다 취급하는 브랜드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은 제 생각에는 세 군데, 집에서 가까운 2개 정도의 매장, 그리고 차를 타고 뭐 아주 오래 걸리지 않는 정도의 1군데 정도 매장, 이렇게 3군데 정도 매장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가까운 매장을 가실 때는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장 나거나 했을 때 쉽게 수리를 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약간 먼 매장 1군데를 추천한 건 가까운 매장 2군데가 약간 자격 미달인 매장일 수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든 매장을 다 돌아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매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좀 됐어요. 그때 유행하는 자전거가 있었는데 하이브리드 자전거거든요. 일반 자전거기 때문에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청주 시내 거의 모든 매장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에 매장 오픈하는데 문을 열고 있는데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은 그 모델을 딱 찍어 놓고 온 거라 뭐 크게 많은 상담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격만 상담을 해드렸죠. 얼마라고. 그래서 첫 집이고 하니까 다른 데도 좀 보고 오겠다 하셔서 그냥 가셨는데, 한 점심때쯤 돼도 안 오시더라고요. 아예 다른 데서 샀나보다 하고 이제 있는데, 저녁에 해가 떨어지고 껌껌해졌는데 청주 시내 다 돌아다녀 봤다고 하시면서 오셔가지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가격에서 좀 더 내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바보예요? 제가 말한 가격이 제일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청주 시내 다 돌아보고 나서 밤이 돼서 오셨겠죠. 당연히 내고는 안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같이 오신 사모님 표정도 안 좋고 애기들도 칭얼거리고, 이 즐거운 주말에 하루 종일 자전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결국에 아침에 처음 왔던 자전거 매장에서 자전거 사가니 그게 뭐예요? 시간 낭비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 매장은 딱 3군데 정도만 비교해 보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지나치게 발품 파는 거는 온 가족이 피곤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가격 비교와 AS. 자, 절대 매장에서 다른 매장 가격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같은 자전거여도요, 가격이 같거나 매장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자전거는 이 구매 가격보다도 중요한 건 사후 AS예요. 이 사후 AS가 원활한 매장인지 그걸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가정비를 완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냥 가격 저렴하게 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대부분 손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AS를 할 수 있는 가까운 매장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매장에서 저랑 똑같은 자전거를 판매를 하고 있으면 저는 그 매장보다는 절대 싸게 안 팝니다. 오히려 비싸게 팔면 비싸게 팔았지 절대 그 매장들보다 싸게는 팔지 않아요. 이거는 제 나름대로 매장에서 자전거 판매하는 전략이거든요. 많이는 팔 생각은 없어요. 저는 박리담회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가가 만약에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자전거를 저와 가까운 매장에서 뭐 한 85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면 저는 88만 원, 90만 원 이 정도에 판매를 해요. 절대 다른 매장 가격에 맞춰드리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손님을 가격 상담을 하고 나면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매장 또 비교해 보려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분들 중에는 그 매장 가서 저에게 상담했던 똑같은 자전거를 사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사례가 있는데 며칠이 지나서 저에게 상담받았던 자전거를 다른 매장에서 구매하신 다음에 저를 찾아와요. 이유는 AS하러. 왜? 자전거 구매를 한 매장을 갔는데 이 자전거는 원래 그렇다. 그냥 타라. 지금 바빠서 안 된다. 수리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매만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저한테 구매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초기에 이상이 있는 거는 무조건 그냥 다 해드려요. 시간이 조금 걸려도 무조건 해드립니다. 저는 그리고 정비할 때는 손이 좀 빠른 편이라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런데 그분들은 매장 가서 구매를 했는데 그런 대접도 못 받고 수리도 안 되니까 저를 찾아와요. 저는 무상 수리는 못 하죠. 당연히 내가 출고한 자전거도 아니고 그 자전거는 새 자전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구매한 매장에 가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거부받으시고 저한테 온 거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유상 수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게 초기에는 문제점이 비비 소음, 이거 이제 공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비비 소음 같은 거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페달 소음이라든지 약간의 조립 불량, 변속 트러블 같은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 번 찾아오시면요, 자전거 구매했을 때 조금 싸게 구매했던 거 그 이상으로 수리비를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에 자전거는 조금 저렴하게 샜는데 초기에 수리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물론 가격이 다이고 가격만 중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다시 오시면은 저한테 산 자전거도 아닌데 자잘한 수리라고 해도 그냥 해드릴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저한테 사신 분은 불편함 없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수리만 받으셨다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업그레이드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약간 초기 판매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방문하셔서 수리받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재구매할 때는 다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약간 몇만 원 비싼 거 알아도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기분 좋게 계속 AS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결론. 큰 가격 차이가 아니라면은 이 매장이 AS가 원활한 곳인지 그걸 먼저 알아봅시다.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매장에 가봤는데 정비하려는 자전거들이 조금 놓여져 있다, 약간 중고처럼 보이는 자전거들 있죠. 그거는 혹시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장님, 이거 혹시 중고 자전거 판매하는 건가요? 그러면 아마 이거 손님이 수리하려고 맡겨놓은 겁니다 하고 정비를 많이 하는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 그런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절대 그런 거는 후회 안 하실 거고요. 그리고 그냥 판매만 쫙 깔아놓고 새 자전거만 잔뜩 있고 정비실에도 정비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정비를 안 하는 곳인지 혹시 확인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인터넷에서 각 지역에 큰 회원수 많이 있는 동호회를
가입을 하셔가지고 좀 여쭤보세요. 인원수가 적은 동호회는 이 샵 하나 정도를 끼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보다는 인원수가 그냥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입되어 있는 그런 동호회 가서 물어보시고, 나는 무슨 동호회 사는데 자전거를 사고 싶은데 나중에 AS 같은 것도 잘 되고 할까요? 하고 물어보시면은 그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 주실 거예요. 그분들은 AS가 안 되는 매장을 추천하진 않고요. 그리고 무작정 가격이 싼 매장을 추천하진 않아요. 그분들이 자전거 타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해줬던 그런 매장들을 분명히 추천을 할 겁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자전거 구매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논외로 가격 비교를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떤 식이냐면 가격 상담을 하시다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매장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는데 가격이 차이가 좀 많다, 혹시 좀 더 가능하냐, 이렇게 말을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매너 있게 말을 하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장님들도 손님하고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터무니없는 가격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손님을 잘 모르는데 그 다른 사장님이 이 사람은 상담만 하고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만 아예 다른 매장에서 팔지 못하게 흙이나 뿌려버리자 하고서 매장에 있지도 않는 자전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되게 싸게 그냥 가격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런 사장님들이 있다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 가격을 듣고 다른 매장 갔는데 자전거는 있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다시 그 매장을 가겠죠. 자전거 주문하러. 근데 갔더니 이 자전거를 이제 주문을 못 한대요. 못하고 다른 자전거를 이제 판매를 시도하는 거죠. 이거 중고차 허위 매물하고 뭐가 달라요? 이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을 완전히 그냥 흙 뿌리는 사장님들, 그런 사장님들 조심해야 돼요. 그걸 또 알아채기가 입문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겠죠.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사례 들려드리면서 자전거 매장에서 자전거 구매하는 요령 좀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는 말 다 하고 나서 생각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빼먹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좀 많아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이렇게 글로 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문하실 때 어떤 자전거 사야 좋을지 그게 아직 고민이신 분들은 제가 추천 영상 띄워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